장점이 있으면 항상 단점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뭐 실리콘 보형물뿐만 아니라 다른 확대 재료들도 다 장점하고 단점이 있습니다. 실리콘 보형물의 첫 번째 단점이라면 다른 확대 재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감염 리스크나 염증 발생 리스크가 좀 더 있다. 생착이 되는 재료들은 이제 주변 조직과 융화가 되기 때문에 혈관이라든지 우리 뭐 감염이나 뭐 염증에 좀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세포라든가 조직들이 좀 더 자라 들어올 수 있는데, 실리콘은 인체 내에 한번 이식이 되면 일종의 이제 섬유 조직 같은 부드러운 캡슐이 만들어집니다. 또 실리콘은 재질 특성상 세균이나 이런 게 이 보형물에 들러붙으면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이제 세균막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거는 항생제를 복용해도 이런 바이오필름 같은 세균막에는 침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염이나 염증이 생기면 생착되는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치료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론상 그렇다는 거지, 실리콘 보형물이 뭐 염증이 수술만 하면 막 많이 생겨가지고 자꾸 제거하고 고생하시고 그렇지는 않고요. 남성 수술을 했을 때 감염이 생기는 것들은 재료 특성만 갖고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수술할 때도 위생 관리가 철저해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수술이 돼야 되고, 수술한 의료진의 경험도 중요하고, 감염관리 이후에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적절하게 사후관리도 잘 돼야 되고, 그런 지침을 의료기관에서 잘 제공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런 치료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있는지 이런 거 지켜봐온 어떤 의료진의 임상 경험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확대 재료가 이론상 다른 재료에 비해서 감염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리콘이 감염이 잘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감염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기술적인 노하우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클리닉이라면은 염증이 잘 안 생긴다고 하는 대세진피로 수술을 하더라도 오히려 철저하게 감염 관리하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숙련도가 높고 꼼꼼하게 하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염증 발생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실리콘 보형물이 다른 확대 재료에 비해서는 감염의 리스크가 조금 더 있는 편이다. 다만 철저하게 감염 관리를 하고 수술을 많이 해본 클리닉에서는 다른 확대 재료에 비해서 염증이 훨씬 많이 생긴다든지 그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니고요. 단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제한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실리콘 보형물들은 일단 이식이 되면 이렇게 물퉁물퉁 요철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이제 이식제에 비해서는 좀 티가 난다는 어떤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이게 꼭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좀 그런 거를 또 일부러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울퉁불퉁하게 좀 확대받는 걸 이렇게 좀 티가 확 나게 또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실리콘 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대로 이식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이제 될지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을 하고 수술을 하시니까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수술을 또 처음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거 넣는데 이거 너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좀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선택하신 보형물이 이식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전후 사진 같은 거를 조금 참고를 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구나, 크기를 이걸 선택하면 이 정도, 좀 더 큰 거 넣으면 이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도 예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동성 문제인데요. 실리콘은 이제 생착이 되지 않는 재료다 보니까 고정이 안 됩니다. 인체에 들어가면 원칙적으로 진피라든가 필러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이런 생착되는 재료들은 한번 이식이 되면 그 자리에 그대로 고정이 되는데, 실리콘은 주변에 포켓, 섬유 조직으로 만들어진 저는 트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포켓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살 안에 좀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실리콘이 들어가야 되는 적절한 층이 있는데, 해부학적으로는 표재근막하고 심재근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로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이게 이동성이 최소화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너무 얇게 이식이 되면 너무 지나치게 유동성이 생겨서 손으로 누른다든가 성관계를 할 때 너무 이제 성기 뿌리 끝까지 밀린다든지 이렇게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당연히 기능상으로나 미용상으로나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예를 들면 티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앞쪽에 귀두 쪽에 있고 몸통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날개가 이렇게 빠져버린다든가, 혹은 좌우 대칭이 안 맞는다든가, 포켓을 이제 쉽게 말하면 보형물 사이즈에 딱 맞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뜬다는 거죠. 이렇게 뜨면 당연히 안에 공간에는 이제 장액 같은 게 고이고요, 체액이 고이고, 이 차액이 고이다 보면 점점 이제 공간이 커지다 보니까 아예 이제 꼬여버린다든지 말려버린다든지, 아예 그냥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포켓 안에 한 구석에 처박힌다든지, 그러면 이제 염증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실리콘 수술은 비교적
간단한 게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긴 하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진행한다는 의미는 각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가는 그 크기에 딱 맞게 포켓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이고, 그 포켓도 성기의 피하 조직에 정확한 층에 들어가야지, 정확한 층에 들어가지 않고 너무 얕게 들어가면 너무 유동성이 커서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포켓이 정확하게 작게 만든다든지 너무 크게 만든다든지 하면은 장애 꼬임이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수술이 좀 꼼꼼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 좀 단점으로 꼽을 수는 있지만, 물론 이제 수술 진행을 많이 해보고 노하우가 많이 있는 클리닉이라면 이런 말씀드린 이제 유동성 문제라든지 장애 꼬임이라든가 붓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흔한 문제는 아니고요. 대부분 실리콘 보형물은 이식만 제대로 되면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 또 모양을 직접 이렇게 보고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하시니까 대부분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오늘 실리콘 보형물을 이용한 남성 확대 수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영상 아래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실리콘뿐만 아니라 영상에 언급됐던 다른 확대 이식 보충제들의 개별적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 거고요. 이후에도 저희는 이제 수술 중점 클리닉이니까 이것도 남성의학 전반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루치료나 발기부전, 음경망곡증, 바세린 제거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계속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저희 채널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